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1억 모으는 기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내가 158만 원을 매달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1억을 모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?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이런 것들을 예상을 안 하면은 내가 언제쯤에나 1억을 모을까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끝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한 기다림에서 오는 힘듦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군대에서 언제 제대하는지 딱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 아, 내가 이때까지만 좀 버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을 158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요. 나누면 한 64개월 정도 되고 이게 5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계산을 좀 자칫 잘못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와 2억 모으는데 10년 넘게 걸리네. 거의 11년 걸리네. 와 언제 돈 모으냐. 돈 안 모아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잘못된 계산이에요. 이거는 뭐 매달 158만 원을 이렇게 장롱에 넣어놓겠다. 뭐 이러한 계획과 같으니까요. 그러니까 158만 원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은 없겠죠. 우리가 적금도 들고 예금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현실에서는 단축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. 예. 이러면은 의지가 없어질 거예요. 그래서 현실에서는 요런 식으로 좀 단축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아예 못하는 직장인이다 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할게요. 첫 시작의 단계니까 처음부터 막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금과 적금만 이용해서 1억을 모아보자.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2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2월부터 당장 158만 원을 막 남겨서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. 다음 달부터 158만 원을 남길 수 있을까도 미지수인데 저는 당연히 남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158만 원 어떻게 남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꼭 요만큼 남기라는 건 아니에요. 자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막 시작한 달부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달인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 모은 목돈이 1896만 원이 될 거고요. 이거를 적금을 들 거니까 적금 이율을 3.5%로 가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적금 이자가 세후 30만 4천 원 정도 돼요. 그렇게 될 거고 내년에는 DC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올 거예요. 만약에 내가 DC 계좌가 아니라 DB 계좌로 나는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생겨나지 않겠죠. 예. 근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그런 분을 가정을 했는데 DB 계좌를 이용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중소기업의 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DC 계좌를 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DC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,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DC 계좌에서는 연봉의 12분의 1이 들어올 거예요, 내년에.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내후년에는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목돈도 예금으로 넣어서 예금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금, 적금, DC 계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4년을 꽉 채운 해에 9,4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어요. 예. 9,400만 원을 4년 꽉 채울 때 모으니까 158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1억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더 걸리겠죠. 그래서 실제로는 예적금만 이용해도 1억 모으는데 4년 4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. 이론적으로 5년 4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1년 정도 땡길 수 있다.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적금과 예금 이율을 3.5%, 3%로 잡았는데 지금 시중은행 이율보다 훨씬 낮게 잡았어요. 지금 적금 이율 같은 경우에는 상호금융은 한 5.5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건이 안 돼서 이 적금 이율을 3.5%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. 40대 초반이기 때문에. 만약에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은 청년 적금을 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청년 적금의 실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작 단계고 청년이었으면은 청년 적금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억 모으는데 요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4년 4개월도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길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 기간을 좀 단축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소비 영역인데 여기에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? 특히 노동 원가를 더 줄일 수 있을까? 뭐 이러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더 늘릴 수 없을까?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아예 뭐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행만 이용한다고 해도 뭐 저율과세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까? 뭐 선납 이연을 할 수 없을까?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은 좀 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.
이거는 투자 영역이죠. 그다음에 매년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까? 뭐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경영의 영역입니다. 그러니까 소득세를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는데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이용하거나 절세계좌 이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부수입을 좀 얻을 수는 없을까?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늘리는 거죠. 그리고 소비보다 월급 상승률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?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이것도 소득의 영역인데, 네, 이 추가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저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이게 시작 단계인 사람이 1억을 모은다라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 소비를 통제하고 뭐 가계부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1억을 모으고 작은 자산가가 되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, 그리고 그거를 월급으로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소득까지 이야기하면은 너무 힘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배제하겠다. 뭐 이러한 소비나 투자나 경영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적응이 다 됐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뭐 노력해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소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이 노동 원가로 봤을 때 주거비 50만 원이 가장 크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를 생각을 해봐도 직장을 다닐 때 이 주거 비용이 가장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1억 모으기의 첫 번째 목표로 일단은 2천만 원을 모을 거예요. 일단은 2천만 원을 모아서 이 주거 비용을 쳐낼 겁니다. 대출을 해서 전세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이겠죠. 저는 어차피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으니까 이 50만 원의 월급이 들어가고 있다. 이 부분도 사실은 가정이잖아요. 가정인데 제가 금년에 2천만 원을 캐시로 모으면은 내년에는 주거비를 50만 원이 아닌 13만 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기입을 할 겁니다. 가계부에. 왜 그렇게 되냐면은 2천만 원의 본인 자금이 있어요. 그러면은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죠. 뭐 청년이라면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대출 이율이 낮아요. 2.5%에서 뭐 2.7% 정도?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월급 300만 원이라면은.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 단위 사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8천 전세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있는 550짜리만큼의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 2.5%잖아요. 그러면 1년에 150만 원이고 한 달에 12만 5천 원 꼴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13만 원이라고 뭐 반올림 하더라도 지금 주거비로 50만 원 나가는 거를 37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,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세이브하면은 이 목표 수익 안에도 들어가게 됩니다. 이거 37 여기서 빼면은 60만 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모아서 이러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이 주거 비용을 깎아내자, 뭐 이러한 전략을 좀 쓸 겁니다. 이게 저의 금년 목표예요. 이거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1차 목표로 2천만 원을 캐시로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할 거예요.